온 세계를 알면서도 제 자신을 모르는 자가 있다. 라 퐁텐, 우화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문기사 또 인사드립니다. 왜 또입니까? 요새 좀 자주 나오지 않나요? 지난 방송 뭐였죠? 지난 방송은 레드카펫이었습니다. 레드카펫은 한참 후에 나오는 방송입니다. 아, 이게 더 전인가요? 그렇죠. 녹음을 레드카펫을 먼저 해놓으니까. 네, 네. 먼저 진행했죠. 아까는 네. 우리가 문기사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 문기사 오늘 뭐 먹었어요? 저는 오늘 회를 먹었습니다. 회를 먹었어요? 네. 김기사님께서 저를 오늘 혹사시키는 대가로 이렇게 점심을 사주시더라고요. 네, 방송 오늘 2개 뜨자. 네. 부탁한다. 부탁한다 이러면서 제가 회를 사줬습니다. 네, 문기사. 일단 먹이고 시작을 하니까 네.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같이 오늘 회를 먹었고 광어 우럭에 산낙지까지 해가지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 밥이 없었다는 거. 네, 무슨 횟집에 밥이 없지? 네, 매운탕을 해서 밥 없이 먹었습니다. 네, 매운탕만. 네. 그래서 지금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분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기사와 함께 오늘 방송 할리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리데이라는 영화는 극장에 가서 그냥 본 게 아니라 시사회를 갔었죠. 네. 상암 CGV였죠. 상암 CGV에 가서 시사회를 봤는데 그날 아마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왁자지껄하더라고요. 네, 코스타리카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친애하는 이동국 선수가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3대1로 완패했습니다. 도대체 김진현, 김민우 이런 아직도 남아있는 홍명보의 아이들 왜 국대에 계속 뽑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잔재는 척결해야죠. 네, 갑자기 축구 방송으로 네, 넘어갔네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공연이 있었죠. 네. 네, 공연을 보던 이제 포미닛도 나오고 이런 공연을 보다가 그 환풍구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환풍구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후진국형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환풍구 같은 거는 안 무너져야 되죠. 일단 안 무너지는 게 정상이고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죠. 네, 안전요원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서 네. 제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풍구가 무너졌다는 자체의 공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공연에서의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관리의 문제가 또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게 이번에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안전불감증적 사고, 그리고 그거로 인한 잘못된 시공들, 또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상 당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빠른 쾌유. 네, 바라고요. 네, 더 큰 아픔이, 국가적인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월호도 6개월이 어느덧 넘었네요. 정말 참담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은 대한민국의 참 아픈 해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화랑은 사실 어울리는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네, 좀 뜬금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할리데이 같은 영화를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아픔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먼저 되새기면서 네.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니까요. 연대의식이 있어야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기존에는 제 1회, 2회 이런 식으로 방송을 올렸었죠. 1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2회 300제국의 부활, 3회 우아한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올라갔었는데 바꿨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이다 보니까 네. 1방, 2방, 3방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제부터 방송이. 초창기에 그렇게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었지 않나요? 애청자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셨죠. 1방부터 5방까지 잘 들었습니다. 6방부터 10방까지도 재밌게 듣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드디어 그 의견은 아니었지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방, 2방, 3방 이런 식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당일 배송 영화방에 제 52방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2방이나 됐나요? 벌써 52방 됐죠. 1년이 54주밖에 안 되는데 저희 방송은 3월 8일날 시작했지만 벌써 52방 됐죠. 굉장하네요. 역시 대단하다. 양으로 승부하는 당일 배송. 저희 방송 안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가 질로 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양 채우러 왔는데. 양채로 오셨습니다. 그럼 안 돼. 이번 방송은 양으로 하는 걸로. 네, 제가 질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일 배송 영화방. 오늘 다룰 영화는 할리데이입니다. 헬로데이. 셀러브레이트. 뭐야, 셀러브레이트 맞냐? 네. 근데 할리데이가 입에 잘 안 붙는데 차라리 그 원제인 워킹 온 선샤인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네, 영화의 제목이 워킹 온 선샤인인데 할리데이로 했어요. 이 얘네가 우리나라 애들이 못 쉬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회사원들이 못 쉬는 걸 아는 거야. 회사원뿐이 아니지. 이 학생들도 못 쉬어요. 학생들도 못 쉬고 회사원들도 못 쉬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못 쉬다 보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리데이, 진짜 할로데이. Celebrate. 네, 이 노래로 시작하죠. 마돈나의 할로데이로 시작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Bringing you here was surprise number one. I'm getting married. That is 전 insane. 세계를 사로잡은 환상의 로맨틱 뮤지컬 I'll drink to that. This is where Taylor fell in love too. There's a boy I know. He's the one I dream of. So you've met my fiance? 세계적인 팝 뮤직의 유쾌한 로맨스 No, she's my sister. Let's just forget it ever happened. 마돈나, 조지 마이클, 휘트니 휴스턴, 듀란 듀란. Turn back time. If I could find a way. Wake me up before you g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This is the best holiday ever. I used to think maybe you love me. Now baby I'm sure. I'm walking on sunshine. 아카데미 수상 레미제라블 음악 감독. 올해 최고의 뮤지컬 영화 할리데이 10월 16일 대개봉. 네, 제가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언니 메디의 초대로 이탈리아의 되게 아름다운 휴양지인 폴리아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굉장히 황당한 소식을 들어요. 언니가 이틀 후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5년간 사귄 남자친구 더그랑 헤어지고서 나 내 자신을 찾겠어 이러면서 휴양지로 떠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휴양지는 테일러가 추천해준 곳이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약혼자를 만나는데 자기가 3년 전에 그 휴양지에 갔다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가 바로 언니의 약혼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상처를 받을까봐 비밀로 하고서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라서 다양한 대사들이 음악으로 처리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뮤지컬 영화 이제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물랑루즈, 뭐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옛날 뮤지컬 영화는 뭐 사운드 오브 뮤직, 사랑은 비를 타고, 쉘브르의 우산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도 뮤지컬 영화죠. 아, 그랬나? 네.
음악이 정말 영화 속에 계속 대사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네, 노래도 많이 부를 뿐만 아니라 뭐 대사도 음악처럼 순간순간 나오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 프랑스산 뮤지컬 영화잖아요. 프랑스산 뮤지컬 영화는 대사 하나하나를 음악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대사도 노래처럼 오늘 밥은 먹었어.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하진 않지만 물론 이런 일상적인 대사도 다 음악처럼 리듬 있게 처리하기 때문에 좀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쉘브르의 우산 같은 영화를 보셔도 좀 느낌이나 뭐 이런 거 좀 새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뮤지컬 영화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 처음이었어요? 네. 음. 전 그 많이 봤다는 레미제라블도 안 봤고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워낙 오래전에 봐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그럴 수 있죠. 뮤지컬 영화가 사실 국내에 흥행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물랑루즈가 사실상 거의 옛날 영화들을 제외한다면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물랑루즈 이후로 뭐 시카고, 드림걸스, 그리고 뭐 몇몇 영화들이 있었죠. 더 뭐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그 중에서도 맘마미아가 가장 큰 흥행을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맘마미아 들어보셨어요? 노래밖에 모릅니다. 네, 아바의 음악들을 네. 배경으로 해서 뭐 메릴 스트립이라거나 그리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런 배우들을 통해서 또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였고요. 그 이후로 나왔던 영화는 다 레미제라블 아니면 맘마미아를 이제 끌어다가 광고를 해요. 할리데이라는 영화가 올해 개봉한 두 번째 뮤지컬 영화입니다. 먼저 개봉했던 뮤지컬 영화는 선샤인 온 리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개봉한 영화가 바로 이 할리데이라는 영화인데 선샤인 온 리스는 그 2014년에 맘마미아를 표방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할리데이라는 영화는 레미제라블 음악 감독이 이 음악을 맡았기 때문에 레미제라블과 관련해서 그런 느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영화가 지금 개봉 3일차인데 지금 참담하잖아요, 성적이. 아직, 예매율 24위였죠, 아마. 네, 24위. 간신히 예매율이 집계되는 25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24위로서 아직 3일차인데 10,000명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리데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흥행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개봉한 단 2편의 뮤지컬 영화, 그리고 이 뮤지컬 영화들이 왜 이렇게 개망했는지 이 할리데이라는 영화를 오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이 설정돼 버리네요. 네, 왜 그렇죠. 망했는지. 이 할리데이 영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네. 일단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이런 뮤지컬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새로움 아닐까 싶네요. 새로움. 네, 참신함. 뮤지컬 영화는 어떨까?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원스의 뒤를 잇는 비긴 어게인. 네, 비긴 어게인이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거는 분명히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만 하면 그 영화는 어느 정도 히트를 칠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시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일단 뮤지컬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가 있고 또 뮤지컬이 있잖아요. 네. 기존의 뮤지컬은 연극의 한 갈래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연극과 오페라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장르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수많은 대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연극적인 효과까지도 누리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뮤지컬을 영화를 통해서 영화로 옮겨온 뮤지컬 영화들이 있죠. 오페라의 유령, 물랑루즈, 뭐 수많은 이런 뮤지컬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뮤지컬 영화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통조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무대에 가서 뮤지컬을 볼 때는 생음악 같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직접 전달이 되면서 그런 감동을 한 공간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뮤지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고 좀 정제되어 있는 음악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시 녹음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좀 큰 약점. 그 자리에서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가서 노래를 해가지고 더 씌웠다는, 그리고 그거를 또 한편의 영화로서 편집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는 이 과정이 현재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악으로서의 감동을 상당히 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뮤지컬 영화를 찾을 때는 음악을 통해서 증폭돼서 전달되는 그런 감동을 느끼고자 함인데, 그런 활기참, 흥겨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자 함인데
뮤지컬 영화가 그런 흥겨움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영화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그 흥겨움과 살아있음이라는 게 결국 현장감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왜 그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 할 때 콘서트 비디오를 팔지 않습니까? 네. 마치 콘서트 비디오에 후시 녹음으로 음악을 새로 입혀서 보는 기분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뮤지컬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약간 오히려 뮤지컬 영화는 청각적인 요소보다는 시각적인 요소를 훨씬 더 기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할리데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그 시각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제법 많았죠. 상당히 많았죠. 이 할리데이는 전체 단체로 막 춤을 추는 군무라고 하죠. 인도 영화를 보는 듯한 군무 장면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주인공의 패션이라거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휴양지 풀리아, 정말 아름답게 이탈리아 나오더라고요. 풀리아라는 지역의 풍광들이 영화의 상당히 시각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점점 드는 생각인데 시각적인 요소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남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여성분들이 절대 남자친구랑 가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남자들은 좀 힘들고 여성 관객들은 좀 좋아할 만한. 사실 저는 감독이 여자 감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 공동 감독이거든요. 그 영화의 아. 연출자가 2명인데 맥스 기와라는 감독하고 다니아 파스퀴니 이 2명의 감독이 파스킨 여자요? 예. 아. 2명의 감독이 처음부터 영화를 계속 같이 찍어온 감독이에요. 이 둘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스트리트 댄스 시리즈 1,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와디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번이 4번째 영화죠. 공동 제작한, 공동 감독한. 근데 제가 볼 때 이 맥스 기와라는 이 감독이 다니아 파스퀴니한테 꽉 잡혀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캐스팅이 엉망이에요, 엉망. 남자 배우는 잘 뽑아놓고 여자 배우들은 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우들 풀이 영국 배우들 중에서 골라야 됐기 때문에 한계도 좀 있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미인들이 아주 많은 나라는 아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남자 배우는 현지에서 이탈리아에서 구하고 여자 배우는 영국에서 구하냐는 거지 내 말이. 아, 이탈리아 남자였나요? 이탈리아 남자야. 이탈리아 배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설정 자체가 그 영국 여자애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 현지 남자 만나서. 듣고 계신 여성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라프는 완벽한 바디와 얼굴과 그리고 성격까지 갖추고 있는 거의 완벽한 남자인데요. 이 감독이 틈만 나면 벗겨요, 라프를. 그렇죠. 라프는 윗옷을 안 입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입고 있어. 원주민이라고 봐도 무방해. 원시인이야 그냥. 항상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젖은 머릿결을 이렇게 나는 풀리아가 되게 원시사회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옷을 안 입고 댕겨. 그리고 기껏 옷을 입혀놓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 토마토 축제가 가지고 또 토마토 맞고 또 와서. 해변 가서 벗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난데없이 윗옷을 벗으면서 수영장에 뛰어드는데 네. 약간 자기적이에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작정하고 벗기는구나. 그렇죠. 반면에 이 영화의 여자 배우들은 배우 그 테일러와 누구죠? 매드? 네. 그 두 배우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두 배우가 처음부터 제가 원래 여자 이 외모 갖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 여자 배우 2명만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남자 배우 하나를 벗기고 이 남성의 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영화에서 여성 배우들을 그렇게 쓴다는 거는 이건 남성 관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약간 여자들의 판타지를 실현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남자들의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영화들이 많이 존재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무슨 들어서 영화가요? 뭐 클래식도 그렇고. 클래식이요? 네, 손예진 나온 게 클래식 아닌가? 그게 남성들의 판타지예요? 순백의 어떤 그런 첫사랑의 이미지에 내 생각에 남자들은 평범한데 예쁜 여자들이 나오는. 클래식에 조인성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무슨 말입니까? 조승우도 괜찮고. 배우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자 배우 2명이 어떤 배우들이냐면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게 한나 어터튼이랑 그다음 애나벨 스콜리 이 여자 배우 둘이 자매로 나오고 영화의 거의 주연입니다. 이 두 배우 2명이. 근데 한나 아터튼뿐만 아니라 이 애나벨 스콜리까지 해서 둘 다 영화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 한나 아터튼은 미국에서 젬마 아터튼이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름이 영국에서. 있는 영국에서 네. 젬마 아터튼이라는 배우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가수 출신이고 배우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준비를 해왔구만.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애나벨 스콜리는 얘는 뮤지컬 배우예요. 제가 이 영화를 좀 흥미롭게 봤던 이유가 이 영화를 보는데 초반에 자꾸 그 매드라는 언니가 자꾸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도 뭔가 혼자서 너무 얼굴 표정이 다양하고 네. 표현도 과감하고 계속 어색함이 있어서 뭐지 하고 계속 보는데 영화 좀 한 3분의 1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위키드라고 영국에서 지금 상영 중인 뮤지컬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올 8월에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이었더라고요. 뮤지컬 주인공? 네. 그때 그 얼굴을 위키드 내용상 그러니까 초록색 피부를 가진 마녀 이야기라서 얼굴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인물인지 몰랐는데 뮤지컬 볼 때 인상적인 체형이라든가 어떤 그런 파워풀한 목소리 이런 걸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다 보니까 이 체형과 이 목소리는 딱 그 여자다 싶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지. 근데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 애나벨 스콜리와 한나 아터튼 이 영화 경력이 일천한 이 두 배우를 한꺼번에 주연으로 캐스팅을 했고 그리고 이 두 배우가 공통적으로 그렇게까지 미모가 두드러진다거나 또 이 해변에서 남성 관객들한테 충족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이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연기도 못한다니까. 연기도 못해요. 둘 다? 엉망이야. 아니 애나벨 스콜리는 좀 하지. 하지만 어쨌든 애나벨 스콜리랑 한나 아터튼이 그렇게 잘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의 뮤지컬 영화들에 나왔던 배우들의 면면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영국 영화라고 할지라도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급이 낮은 배우들을 썼다. 하지만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요. 많이 괜찮아 솔직히 남자 배우. 정말 많이 괜찮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위화감 많이 느꼈어요. 위화감까지 아니고 남자 배우 상당히 괜찮더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근데 이런 영화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화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까지 불만을 왜냐면 이 영화가 자체가 배우도 여성 중심이죠. 응? 근데 그 배경도 여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그 영화도 있을 다음에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용도 여성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의 판타지를 실현한 영화라니까. 근데 그 여자들이 누구랑 같이 영화관을 가냐는 거지. 남자랑 같이 갈 거라는 거지. 이 영화를 여자들끼리 손잡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 남자들이 뭐가 되냐는 거야 거기서 2시간 동안. 봤죠? 우리 영화 시사회 갔을 때 그 남성분 한 분 분노의 코골이 들으셨어요? 기억납니까? 영화 한 중반 좀 지나갔을 때부터 네. 어디서 드르렁 아무도 말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한 마음이니까. 그 사람은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을 코골이로서.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제가 너무 깠네요. 여성 청취자들이 또 저희 방송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이 남성 관객의 그런 울분 이런 것들을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좀 심했어요. 너무 치우쳤습니다. 남자를 너무 베꼈어. 남자만. 좀 유독 남자만. 과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여자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요건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 3일 동안 8,000명 들었습니다. 편집. 네, 그렇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앤 더들리가 이번에 음악 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사실 광고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레미제라블 음악 감독이 선사하는 올해 최고의 뮤지컬 영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사실 막상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들이 새롭지 않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에 나왔던 수많은 음악들? 네, 그게 가사를 개사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가 딱딱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데 아마 그렇게 개사를 하지 않고 원곡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약간 스토리를 좀 억지로 좀 짜맞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네. 이 영화에 수많은 80년대 팝송들이 나옵니다. 마돈나의 할리데이로 시작을 해서 뭐 셰어의 If I Could Turn Back Time,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뭐 록시트, 조지 마이클, 웸, 신디 로퍼, 듀란 듀란, 뭐 빌리 아이돌, 휘트니 휴스턴까지 뭐 수많은 80년대를 풍미했던 팝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쓰는데 그걸로 광고를 하죠.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노래 다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죠. 그렇죠. 이들의 노랫말이 있어요. 이 노래들의 노랫말이 있는데 그 노랫말을 상황에 딱딱 맞게 쓰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노래를 버려야 되잖아.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맞는 노래를 찾아서 끼워야 되는데, 이거는 노래를 먼저 구해놓고, 그 노래에 맞춰서 상황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막 비틀리고 정말 난장판입니다. 노래를 먼저 산 거야. 그러니까 저작권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이죠, 엉망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했더니 노래 나오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했더니 나와. 이게 정말 좀 황당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뜬금없고 좀 급작스럽고 이런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토리를 많이 비틀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엔 그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첫 곡 기억하세요? Holiday. 이 노래가 나오는데 공항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권을 딱 주면서 이제 출국을 하는데,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탈리아 플리아로 가는 거잖아요. 졸업을 했죠. 네. 박사학위를 따고. 네. 그랬더니 무슨 목적이세요? 이랬더니 여자애가 갑자기 여기서 할러데이 이럽니다. 그래서 되게 뜬금없다. 되게 뜬금없다면서 재치 있다라고 처음에 느껴졌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한나 에터튼이 사실 연기를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노래를 못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데, 노래는 결국 표정이나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런 게 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잖아요.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신하게 다가왔다. 이 영화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래가 막상 나올 때 백댄서로 활용을 정말 잘합니다. 네. 어떤 순간이든 주연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사람들이 다 백댄서로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도 영화적인 특색이 있는 거죠. 네, 되게 활동적이고 네, 좀- 그런 모습을 막 전달하려고 하죠. 활기차고 흥겨운 이런 느낌을. 네, 주인공만 안 흥겹고. 네, 근데 갑자기 또 화나려고 그러네. 그 한나 투튼 솔직히 그 미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연기파 배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미모가 몸매를 많이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얼굴이 그렇게 막 빠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혼자 볼 때는 안 빠지죠. 근데 그 이탈리아 배우랑 서 있을 때 봐봐. 많이 빠지지. 많이 빠지다. 못난이처럼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혼자 영국에 와서 처음에 언니 만나고 이때는 그냥 영국 여배우가 딱 그냥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이탈리아 남자랑 같이 사랑에 빠지고 이러니까 되게 못생겨 보이는 거야, 여자 배우가. 근데 심지어 연기도 못해.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요. 얘는 연기라도 잘해야 되거든. 근데 연기도 못하고 그래도 노래를 잘할 것 같잖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노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노래도 못해, 연기도 못해. 근데 못생겼어. 몸매도 안 좋아. 그럼 왜 나온 거냐고,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되게 아쉬웠던 게, 뮤지컬 하면 이제 오래 서로 훈련이 된 뮤지컬 공연을 보면 이렇게 손발 착착착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안무가 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듯한, 연습 부족한 게 너무 그 느껴져서. 안무 하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무 거기 당일에 짰어요. 다 느낌이 거기서 짠 것 같다고. 현지에서 짠 것 같아. 안무가 안 맞아. 뒤에 있는 애들이랑 앞에 있는 애들이랑 안 맞고, 뒤에 있는 백댄서들도 거기서 구해서 훈련시키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실수하는 애들도 있어요. 중간에 잘 보면은. 주인공들끼리도 왜,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 뭐 엑스트라가 많으니까 뭐 못했다 쳐도, 왜 한 후반부 보면 식당에서 네, 다 같이 주인공 주조연 한 6명이서 밥 먹는 씬에서 그렇죠. 주조연이 이게 접시를 위로 이렇게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그때도 다 손발이 안 맞더라고. 그것도 손발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사불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연습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 실제 우리가 뮤지컬 극장에 가서 보면은 무대 위에서는 직접 전해지는 그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죠. 상쇄가 되는데, 이거는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아마추어스럽다는 느낌이 계속 나오고. 그게 되게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정말 딱 정답인 게 이 영화는 산만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막 전개가 되고, 노래가 갑자기 나오고, 노래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흥과 열정 같은 것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이나 아니면 그들의 이런 연습이 잘 돼서 딱딱 맞는 모습이라거나 이런 완성도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 영화가 잘 만들었구나, 노력을 들였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흥겹고 활기찬 부분까지 에너지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영화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정말 흥겹고 활기차고 활발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하품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초반에 그 이집트 분장해가지고 나온 장면 되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압도적이었다고요? 네. 나는 좀 별로던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별로였다고. 너무 황당하고. 그냥 엄청 좀 한다고 과하고. 그 클레오파트라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에나벨- 갑자기 그냥 퍼포먼스를 하다가 갑자기 막 좀 과도하게 붙는 금색 드레스에 얼굴은 진한 화장에 그 뭔가 폐쇄적인 매력을 보여주려고 폐쇄미 맞죠? 뇌세미? 뇌세미? 퇴폐미? 퇴폐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뇌세 아니면 퇴폐겠지. 편집해줘. 네. 그 퇴폐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적응을 못해서 되게 힘들게 보다가 저는 토마토 던질 때쯤부터 좀 놨어요. 그게 계속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것도 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왕으로서 이 부하 애들 종들을 쳐내고 막 하면서 주체적으로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막 이런 노래였기 때문에 노랫말에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이집트 여왕이 돼서 막 하는 거야. 거기서 나 이거 뭐지 갑자기 처음에 할러데이 할 때까지는 공항에서 그렇게 깽판을 쳐도 네. 이게 약간 병맛도 나면서 이게 아. 갑작스럽고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왕 되고 또 나중에 또 뭐 되고 하니까 이게 점점 패닉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얘기 갑자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토마토 갈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찍다가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탈리아 근교에서 토마토 축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거 예고편에 쓸까? 하고 간 거지. 왜냐면 스토리가 안 맞아. 토마토 축제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 한다가 아니라 이탈리아에는 토마토 축제가 유명하니까 네. 그 장면을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원래 토마토 축제 안 하는 동네인데 그냥 대충 사와다가 실제로 제가 토마토 축제 관심 있어서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냥 대충 흉내만 내가지고 근데 그때 좀 통쾌하더라고요. 토마토를 막 던지면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좀 적응도 되고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클레오파트라 분장하고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신도 나고 나름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되게 저랑 다르네요. 저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토마토 축제하고 진짜 그런 것들이 중간에 하트 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해변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네. 영화가 예고편이나 스틸컷을 노리고 영화를 찍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오늘 봤거든요. 네. 오늘 봤는데 굉장히 황당했던 게 영화는 이렇게 발랄하고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도 심지어 안 나와요. 근데 예고편은 너무 발랄하게 나온 거야. 그거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편에 넣기 위해서 찍었던 장면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 장면이 갑자기 왜 나오지라고 싶었던 장면들은 전부 다 예고편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죠. 이걸 하려고 나왔구나. 근데 저는 그 해변에서 하트하는 장면에서는 그게 나올 때 그게 나오는 순간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스티커스로 쓰려고 그런다. 보니까 스티커스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주객기 전도돼 있다. 그러니까 노래와 이야기에서 노래를 중심으로 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팝송 만들어져 있는 기성 팝송을 중심으로 간 것도 그렇고, 네. 거기에 이야기를 끼워 맞춘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시나 장면들을 예고편이나 스티커스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찍어낸 장면도 그렇고. 예고편이 이렇게 압축본이잖아요. 네. 그 압축본은 축약돼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데 보통 정상적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구성은 이야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짜놓고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는 게 맞는데 노래를 먼저 박아놓고 그 중간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잡하게 끼워 넣다 보니까 사실 내용물이 별로 없고 그냥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포인트만 찝어서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예고편은 예쁘게 나오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찍었다고 했다면 승부수는 결국 음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악에 모든 걸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막상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개별 음악은 좋을 수 있지만 영화를 통해서 들은 음악은 좋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배우들이 노래를 못 불렀어요. 메디는 노래를 잘 불렀는데 테일러가 노래를 못 불렀지 않나? 그렇죠. 테일러도 못 불렀고 그 남자 배우도 노래는 못 하더라고, 이탈리아 배우. 더그? 말고? 말고요, 그 주인공. 러프. 라프. 라프도 노래를 못 부르고 더그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죠.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니까요. 네. 더그는 그렇고 아무튼 이 음악 자체가 좋게 느껴지지가 않고 또 여러 가수들의 노래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한 영화에서 여러 가수들의 곡을 쓰는 거에는 물론 장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단점이 부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음악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음악이 영화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에 익은 음악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배우들의 감정을 관객들이 새롭게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자체가 원래 있는 노래고 그 노래가 배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배우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노래 자체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영화가 산만하고 막 그 속에서 배우들은 안 살고 막 엉망진창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오래된 곡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소한 곡들이 많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단점이 별로 없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그냥 산만함만 느꼈겠죠. 네. 네. 그리고 80년대 팝을 좋아해서 이 영화를 선택한 이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이제 뮤지컬 영화라면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니아들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이 영화의 그 일관성 없음, 산만함을 느낄 뿐더러 배우들한테 몰입할 수 없게끔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단점이 좀 부각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던 게 메디는 혼자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친구는 베테랑이에요. 뮤지컬을 제가 바로 앞줄에서 제일 앞줄에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요. 힐을 신고 영화에서도 힐을 신고 나오지만 무대에서도 힐을 신는데 힐을 신고도 정말 잘 뛰어다니거든요. 힘이 넘치고 그러니까 뭐 다리를 뻗고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진짜 몸에 근육질로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몸을 바탕으로 노래도 정말 잘하는데 분명히 메디는 혼자 뮤지컬을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야. 에나벨은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실력파고 확실히 그걸 보고 뽑은 것 같거든요. 언니는 예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것도 아니지만 내 생각 연기를 잘한 건 아니지만 연기를 무난하게 하는 길은 했고 그 다음에 노래는 괜찮게 불렀기 때문에 에나벨은 괜찮아요. 근데 한나 아터튼이 매우 밉상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자꾸 안 좋은 부분만 많이 말을 해봤는데 좋았던 부분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좋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게 산만했지만 노래들이 생소해서 참신한 면도 있었고 또 토마토 씬부터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놓고 뭐 개연성이나 뭐 이런 걸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봤어요. 그리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각적인 그게 주지. 네 네.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그러니까 봤기 나가 때문에 불만족이라는 거야. 예, 아무튼 얘기해보세요. 이탈리아 배경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항상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탈리아의 풍경을 되게 좀 사실감 있게 잘 찍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간접 체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풍경을 보는 시각적인 만족도 있었고 또 남자가 계속 벗어줘서도 고마웠고 또 제가 직접 봤던 뮤지컬 배우가 영화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걸 보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경인 이탈리아의 풀리아, 유명한 휴양지죠. 이 영화를 보시고서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도 그 휴양지에는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지고요. 전에 개봉했던 맘마미아라는 영화에서는 미국 사람들이었죠? 아니면 영국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서구 세계의 그 사람들이 같은 서구 세계이긴 하지만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 휴양지에서 지내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국 애들이 이탈리아에서 벌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도가 비슷하죠.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사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치는 거나 이탈리아의 휴양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는 거나 똑같은 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영화의 승패가 그 갈렸던 지점은 결국은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측면이었던 거고 좋았던 점은 그런 풍광도 저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출적인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을 몇 가지를 찾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그 할리데이 부르는 그 타이밍. 네, 그 여권을 내밀 때. 여권 내면서 방문 목적이 뭡니까? 할로데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갔던 그 도입. 그 장면은 좋았고요. 역시 타이밍 좋았던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 더그라는 캐릭터는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좋게 봤던 캐릭터죠. 그 5년 사귀다 헤어진 밉상 진상 남성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를 해냈는데 그 더그가 처음 시장에서 에나벨 쇼콜리가 연기한 매드였나요? 네. 그 매드를 좋아한다고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는 인연이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밤에 정말 잘 맞잖아. 여자가 우린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아. 헤어져 그래도 우린 밤에 잘 맞잖아.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시장통에서만 안 부르고 집까지 다시 쫓아와요. 이 더그의 캐릭터가 항상 끝까지 쫓아와. 매드가 남자를 따돌리고 차를 타고 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덕의 차가 옆에 등장을 하죠. 네, 스포츠카로 쫙 또 등장하면서 옆에서 또 노래 부르죠. 창문 열고.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에까지 가는데 차 타고 쫓아와서 방까지 쫓아와요. 집까지. 그러면서 또 노래 계속 부르죠. 거실에서. 네. 그랬더니 매드가 테이프를 끊어가지고 입에다 쫙 막아버리면서 노래가 딱 끊어져요. 그 장면 기억나요? 네. 네, 그 장면의 연출이 상당히 좋았어요. 노래를 맺는 그 타이밍이나. 그 장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할러데이는 도입이 좋았고, 이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그 매짐이 좋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가 노래를 좀 좋게 본 장면은 신부들이 처녀 파티를 해요. 결혼식이 있죠. 언니 매드와 라프의 결혼식이 있기 전날에 같이 파티를 하는데, 여자들은 신부 파티를 막 하고 있죠. 그때 여자들에 맞는 팝송이 나가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이 또 하죠. 총각 파티 하죠. 총각 파티를 하죠. 그때 남자들의 그 총각 파티 때 음악이 순간순간 교차 편집이 돼서 나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더라? 와일드보이. 그런 노래 나오죠. 와일드보이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음악이 되게 매력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환되는 장면이 전 좀 매끄럽지 못했지 않나. 약간 끊어지는 느낌으로 사실 나가긴 하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봤습니다. 와일드보이라는 노래 자체가 워낙 매력이 있고 그 교차 편집이 되는 부분이 저는 약간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차 편집되는 걸 좋아하는. 교차 편집 부분이거든요.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별로였다는 거예요? 음악이 좀 더 뭔가 다른 느낌으로 변경이 됐어야 됐지 않나, 전환이. 근데 너무 진짜 노래를 딱 끊고 여자들이 클럽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끊기고 남자들 노래가 나온 장면이 약간 좀 어색함을 들게 하는, 몰입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각 파티하고 그 결혼식에 가는 장면까지 코믹적인 요소도 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 몰랐는데 초반에 그 매드랑 테일러가 만난 그 언니 집 별장의 수영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가정부가 등장하죠. 있잖아요. 네. 되게 퉁명스러운. 그렇죠. 근데 몰랐는데 어느 순간 어떤 여자가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 노는 장면에서. 그 처녀 파티 할 때도 막 어떤 아줌마가 가발에서 펑키하게 네. 굉장히 퇴폐적이고 펑크적으로 나오는데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남자들하고 놀고. 근데 그 아줌마였더라고. 갑자기 친구 된 거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낀 거야 거기에. 진짜 막 쓰는구나. 그 전개가 보면은 이거 친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 매드 친구 중에 그 야설 쓰는, 야설이 네. 아니라 야설이 아니라 에로틱 픽션. 에로틱 노블. 에로 소설을 쓰는 친구가 존재하잖아요. 릴이라고. 여기 야설이라고 하냐. 격이 확 떨어지게. 뭔가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 아니야. 네네. 그 애들끼리 얘기할 때도 뭔가 그 여자가 그런 야한 얘기를 잘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가인데 그 가정부가 그 여자 소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 여자가 눈을 뜬 거지. 가정부가 눈을 떠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게 코믹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춤출 때도 나중에 등장하고. 난 누군가 했어요. 그 친구 하나 갑자기 껴가지고 늙어 보이는 갑자기 여자 친구가. 하나가 더 나오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씬도 나오고. 가정문제는 몰랐네. 그러니까 영화가 엉망이네. 그게 바뀐 거 보는 사람한테 하나 전달이 안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문기사 좀 더 할 말 있나요? 좀 스토리가 계속 까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요. 스토리가 막판에 좀 그 남자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의 태도요? 네, 그러니까 언니와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계속 테일러한테 가서 묻잖아요. 왜 날 떠났냐고. 그지. 진심이 뭐냐고. 그것도 진짜 웃긴 게 어쨌든 얘는 바람을 펴야 되잖아요. 바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자매 사이에 껴있는 건데 구도가 어쨌든 그 남자는 지금 언니를 사랑하고 둘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고 그 마음엔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 계속 테일러한테 지금 약간 애매한 그게 줘요. 그때 왜 그랬냐고. 나도 그게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 그래, 그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결국엔 테일러가 난 너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 라프랑의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난 너한테 정말 관심 없고 너 다 잊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라고 체념을 하고 언니랑 결혼을 하기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식에 갔는데 정작 언니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잖아. 그렇죠. 왜냐면 그게 난국이었어요. 음악에 자꾸 이야기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남자가 깨든지 동생이 깨든지 이거는 판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라서 근데 더그 때문에 깨진 게 아닌 게 난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깰 수 없는 난국을 제 생각엔 선택이 되게 좋았어요. 깰 수 있는 인물이 총 4명이었어요. 언니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니의 옛날 사랑인 더그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남자가 깨거나 동생이 깼으면은 영화가 개판으로 되는 거였고 더그가 깼으면 너무 전형적으로 되는 거였는데 네. 그 상황에서 그나마 제일 겨우 결정을 한 게 언니가 깬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전 차라리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그 이후 장면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결혼식 했는데 끝나고 갑자기 나가더니 투신자살 씨름이 이어지잖아. 아니. 그 언니가 나는 이때까지 너무 남자한테만 의존을 해왔던 것 같다고. 네. 더그도 라프도 아닌 나 혼자 인생을 살고 싶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네. 그리고는 동생을 바라봐요. 테일러를. 그리고는 고개를 딱 끄덕여요. 그래서 라프는 차였으니까 식장을 나가고 테일러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라프를 쫓아가면서 노래를 부르죠. 언니랑 방금 결혼이 깨졌는데 거기다 대고 난 널 사랑했어. 돌아와. 나한테 기회만 있다면 너한테 다시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또 좀 듣다가 나중에는 콜하죠. 그래. 그 콜하는 게 여자가 갑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노래 부를 때 콜하는 거예요. 난 그 장면부터 투신자살 생각이 강하게 났거든. 여자가 계속 노래 불러도 남자가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결혼이 깨졌으니까. 삐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여자가 난간이 없는 건물 옥상에 가가지고 끝에 서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앞 경치가 좋잖아요. 지붕들 쫙 펼쳐지고.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지. 그니까 이 이탈리아 배우가 쫓아 올라가서 사랑을 받아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언니도 행복하고 네 동생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이야기로 가면서 경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남자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언니에 대한 사랑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테일러한테 그때 왜 날 떠났냐, 네 마음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언니한테 결국 차였는데 바로 동생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웃긴데 좋아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도 웃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해를 하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는 그냥 되는 대로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화 촬영 과정에서 스텝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가 써야 하는 노래가 이 21곡 있어. 가사집 뽑아와. 해서 조 감독이 뽑아온 거죠. 뽑아오면은 거기서 가사를 보고, 야, 니네는 이 가사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 의논하고, 니네는 이거 쓰고 해가지고 다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어붙인 거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현지에서 섭외를 해서 걔네한테 안무 담당자가 가가지고 열심히 안무 연습을 시킨 다음에 바로 찍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는 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는데 설득력이 있는 게, 설득이 일단 이렇게 찍었다니까, 딱 봐도 영화를. 영화를 진짜 대충 빠르게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일리가 있네요. 아무튼 이 영화는 그렇게 공들여서 찍은 영화는 결코 아닙니다. 마치 보세옷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냥 영국에서 일 없고 좀 노는 배우들 모아다가, 야, 우리 이탈리아 가서 놀면서 영화 하나 찍고 올래? 해가지고 갔다 온 영화입니다. 딱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작권 팔린 그 노래들을 그냥 대충 써서 어떻게든 흥행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저 그런 작품이 되고만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제가 보세옷 같다고 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요새 옷들 보면은 싸게 해서 많이 팔고 그냥 빨리 유행이 끝나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처음 목표 자체가 맘마미아나 이런 대히트작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찍어서 적당히 관객수를 확보하려고 한 영화가 아니었나. 좀 처음에 내다본 그 어떤 설정한 그 규모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목표가 작은 영화였죠. 꿈이 작은 영화였고, 영화 자체도 그랬고, 자기들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찍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럴 수가 없는 영화죠. 자기들도 설렁설렁 찍은 줄 알 수밖에 없는 영화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영화라고도 생각하기 어려운 영화였을 거예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걸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남성 관객들이 심하게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요소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성 관객 혼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관객 혼자 가서. 혼자 가서 이해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제 기분입니다. 이때 왓보이스 할 때 그 분장들도 좀 매력 있지 않았어요? Wild boys! Wild boys! Wild boys! 이게 내 기분이라고. 나도 그렇게 엉망진창 취해가지고 거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행패 부리고 이거 스크린 찍고 하고 싶었어. 와일드 보이스! 와일드 보이스! 그래서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싶었다고. 진짜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와일드 보이스! 하여튼 별로였습니다. 자, 이 영화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갈까요? 저는 좋은 배우로 더그 역할을 맡은 그레즈 와이즈를 뽑고 싶습니다. 라프가 굉장히 젊고 강인하고 섬세하면서도 어떤 성실한 그런 남자 역할을 맡았다면 더그의 캐릭터는 밤에 강하고 능청스럽고 능글맞고 나이가 좀 있는 역할로 나오죠. 네. 그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피터팬을 네. 모토로 삼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계속 이 여자가 더그한테 자꾸 더그가 추근대잖아요. 나랑 5년이나 사귀고 더 사귈 수 있다. 우리는 영혼의 짝이다. 밤에 좋지 않냐. 계속 이렇게 꼬드기니까 이 매드가 계속 쳐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서적으로 전혀 나와 교감을 못해. 당신은 나이만 들었지 어린애야. 그리고 라프는 어리지만 섬세하고 훨씬 더 성숙한 남자야. 당신은 피터팬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더그가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칭찬 고마워.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죠. 네, 완전히 여자가 당황해서 그 칭찬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하니까 하지만 피터팬은 날 수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매드가 피터팬은 하지만 끝에 혼자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드라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드라마가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네, 아무튼 그렉 와이즈라는 배우 얘기를 해주셨죠. 캐릭터도 일관성이 있었고요. 또 역할도 충분히 잘 소화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배우로 뽑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렉 와이즈라는 배우. 처음에는 완전 밉상의 진상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은 예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매력적인 배우들로 나오지만, 결국엔 순정남이에요. 응? 이 친구도 순정남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진상이지 이 정도면. 진상이지. 눈치 없는 진상인데 아무튼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진상남이 제일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역할로 나왔던 배우들이 다 진상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배우로 저는 그렉 와이즈밖에 뽑을 수가 없네요. 조연들도 다 별로였어요. 네, 별로 인상이 남지가 않죠. 다 별로였어요. 저는 정말 이 영화의 전체에서 괜찮은 배우를 딱 2명 건질 수 있는데 하나가 그렉 와이즈고 다른 한 명이 줄리오 베르티입니다. 누구죠? 이탈리아 남자 아, 라프. 네. 줄리오 베르티는 내가 봐도 멋지고 괜찮더라고. 근데 대사 소화 능력이 좀 목소리가 별로고 그 노래도 못 부르니까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눈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 깊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몹쓸 배우 뽑아볼까요? 저는 한나 애터튼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튼. 네. 네.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못하고 노래도 너무 못하고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배우고요. 이상입니다. 네, 한나 아터튼을 뽑아주셨고요. 저 역시 몹쓸 배우로는 한나 아터튼을 뽑겠습니다. 엉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문기사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말 드리겠습니다. 보말? 네. 왜 보말이죠? 남성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힘드실지는 사실 잘 공감이 안 가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신줄 놓고 보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각적인 만족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족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비추입니다. 제 비추천사는 영국 애들이 이탈리아에서 인도 영화 흉내낸다. 이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애들이 이탈리아에서 인도 영화 흉내내는, 이게 얼마나 엉망입니까? 영국 애들이 영국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인도 영화를 흉내내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이탈리아에서. 그럼 이탈리아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못마땅해. 이탈리아 여자 이쁜가요? 좋죠. 아하. 좋아요. 크로아티아가 더 괜찮습니다. 전 다 좋아요. 하나 아터튼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하나 아터튼 되게 밉상이었어요, 진짜. 연기도 너무 못해. 노래도 못 불러. 왜 뮤지컬 영화를 캐스팅한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룬 영화 할리데이였습니다. 할리데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과격했나요? 많이 과격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실 제가 이런 티를 안 냈죠. 이 영화를 안 좋게 봤다는. 네. 티를 전혀 안 냈기 때문에 문기사가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남성의 성을 그렇게 상품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상품화한다. 이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반대쪽 성을 상품화했을 때 굉장히 즐겁게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랬나요?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영화가 주객이 전도됐고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찍은 것을 분명히 인식할 법한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좋은 영화는 결코 아니고 앞으로 나올 뮤지컬 영화들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리데이는 이쯤에서 마감을 하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다음 볼 영화 시간입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지금 52방, 제 52방 할리데이인데, 제 53방에서는 크리스 에반스 주연의 타임 투 러브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사와 함께 그저께 보고 왔고요. 이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예요.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인데 괜찮은 부분도 제법 있는 영화니만큼 그 영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과는 좀 다를 거예요. 로맨틱 코미디를 남자 두 분이서 보러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는 원래 남자끼리 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는 남자끼리 봐야 제맛이에요. 여자끼리 보는 것도 별로고? 여자끼리 봐도 좋죠. 로맨틱 코미디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그 영화를 고른 이유는 시사회에서 오라고 했어요. 주최 측에서. 제가 그거 예고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카페가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틀어줬더라고요. 근데 크리스 에반스가 아무래도 한국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예고편을 보니까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더라도. 네, 잠깐 나옵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알죠? 나 봤다니까. 아, 이미 봤다고. 시사회 갔다 왔고요. 잠깐 나오는 장면이고, 아무튼 크리스 에반스가 나와서 되게 매력적인 연기를 하는데 그 영화는 남성분들이 보시면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아무튼 한국을 노린 것 같더라고. 한국 관객들을 신경 쓴. 그렇죠. 되게 특이하게 중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을 배경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의 영향이지 그렇죠. 않냐. 영향일 수 있죠. 크리스 에반스가 설국열차도 찍었고, 그 다음에 한국도 방문을 했었고, 어벤져스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스 에반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시장이 헐리우드 입장에선 제법 큰 시장인가요? 그렇진 않죠. 일본에서는 2천만 관객 찍는 경우도 여럿 있고, 우리나라에선 결국 해봐야 1,000명 좀 넘는 정도인데, 아직 헐리우드 영화가 1,000만 찍은 사례는 지금 아바타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중국은 들어가기 힘들 거고요. 중국은 좀 조건이, 중국에서 우리에서 영화 찍으면은 우리 배우를 몇 명 써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였죠? 엑스맨 그 퓨처패스트 그 영화에서도 판빙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리빙빙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나오고, 아예 네. 배경이 홍콩으로 막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화가 비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중국 배우들을 쓰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을 그렇게 쓰기에.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룬 영화 할러데이 제 52방이었습니다. 문기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